심야에 숨겨진 공포 맛집 공포식당 루아. 오늘의 이야기 통금. 사전적 뜻으로 특정한 시간대 혹은 특정 장소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 사람들 중에는 외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집으로 반드시 귀가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통금 시간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 안전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통금. 그런데 만약 이와 달리 이유 모를 통금 시간이 존재한다면, 조용하고 평화롭던 한 동네에 있던 원인 모를 통금 시간. 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루아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맛집 루아의 매니저 루아입니다. 혹시 고객 여러분들은 예전에 있었거나 지금 통금 시간이 계신 분들이 있나요? 보통 통금 시간 하면 그날 즐겁게 놀던 것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많이 아쉽고는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금은 가족들이나 주변인에 의해서 안전이라는 납득이 가는 목적을 이유로 주어지기 때문에 아쉬워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통금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도 알고 싶어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밀은 대부분 궁금증을 유발하고는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 비밀이란 건 어떻게 보면 명암을 함께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던 비밀을 알고 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제는 이처럼 미스터리한 비밀에 관한 오컬트와 현실 괴담의 경계에 있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인데요. 파헤쳐보고 싶지만 알고 나면 아찔하고 섬뜩한 비밀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벌써부터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그럼 오늘의 스테이크도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도 지금부터는 다른 직원 한 명이 사연자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아의 오묘한 피해 스테이크. 그 네 번째 이야기. 통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들께 이번 괴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루아의 직원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보통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명암이 함께 공존하고는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처럼 한 동네의 일관된 규칙에 통금에 관한 비밀스럽고 은밀한 미스터리 괴담인데요. 과연 사연자가 사는 동네에는 어떤 공포스러운 비밀의 정체가 숨겨져 있던 것일까요? 점점 인구가 사라져가는 비밀스러운 동네. 규칙을 말해주는 이들이 함구하는 항상 변동되는 이유 모를 통금 시간. 이러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긴장하며 저와 함께 이야기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444번 손님. 주문하신 피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사는 어느 마을에 관한 섬뜩한 일입니다. 이 마을은 미국 중부 어딘가에 있던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은 이방인들이 잘 찾기 어렵고 고립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인구가 잘 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었죠. 그러나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곳의 통금 시간은 매일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번 변경되는 이 통금 시간은 신원불명의 어떤 그룹 인원들로부터 공지되고는 했는데요. 그들은 매일 저녁 6시쯤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도서관 주변에 불러 모은 뒤 통금 시간을 공지했습니다. 여기서 공지된 통금 시간은 보통 저녁 7시, 8시, 9시 등이었죠. 또한 저의 부모님 역시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이 통금 시간을 지켜오셨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은 날이 생기면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철저히 통금을 지키도록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이 방식이 마을의 전통처럼 지켜져 오는 동안 마을 사람 아무도 이 통금의 이유는 몰랐고 이유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와 같은 금기가 깨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날씨도 너무 덥지는 않은 적당한 수준의 놀기 좋은 날이었죠. 저는 몇 분 전에 도서관을 방문한 후 통금 시간까지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저는
항상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금 시간에 맞춰서 몇 분 전으로 하여 알람을 설정하고는 했는데요. 저는 이 즈음에 통금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이용해 이웃들과 함께 농구를 하며 놀다가 그들의 집에 방문해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뒤 남은 시간 동안 저녁 노을을 보기로 하고 카메라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 저는 하늘을 녹화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혼자만의 여유를 평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낮잠이 들었는데 행복한 꿈을 꾸고 있던 도중 희미한 소리가 들려와 꿈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어느덧 하늘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불길한 기분에 심장이 쿵쾅대며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계를 봤더니 역시나 가리키고 있던 시간은 그날 통보되었던 통금 시간을 넘긴 후였습니다. 저는 사실 수년 동안 비밀에 감춰져 있던 통금 이후에 대한 미지의 공포심리가 있었던지라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진 저는 일단 카메라를 챙기고 빠른 걸음으로 귀가를 위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컸다 보니 통금 시간을 통보하는 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든 집들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그 도서관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종종 가지고 있던 생각 중 하나였던 통금 시간을 어겼을 시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결국 저는 호기심을 못 참고 도서관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창문을 발견해 근처에 작은 상자를 그곳에 놓은 뒤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도서관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도 살짝 열려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도 엿들을 수 있었죠. 마크, 그 소녀는 가버렸다고. 그 방엔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넌 단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냐? 마크라는 사람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고는 방 안에 서 있던 누군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 마크라는 사람도 일어나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가 말을 마친 후 그들은 천천히 방의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는 바닥에 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문으로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철저히 감춰두었던 문을 말이죠. 또한 손잡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고정시켜 열어둔 채 근처에 있던 큰 가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가방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무언가를 꺼내기 위하여 거세게 팔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가방 안에서 끌려 나온 것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놀라서 넘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넘기며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아버지를 어딘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마크란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선택이 아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다른 이들과 함께 친구의 아버지를 한 구멍 속으로 집어들어 던져버렸습니다. 뒤이어 크게 사람이 메아리치는 소리와 함께 으르렁거리는 무언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위대한 야수여, 당신의 먹이가 희생당했나이다. 취소서, 우리가 내일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들의 섬뜩하고 은밀한 그 현장을 목격한 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궁금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공포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때의 소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평소 제가 통금 시간에 늦을 것 같을 때마다 엄하게 혼을 내면서까지 늦지 않게 하려던 부모님이 이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 통금 시간을 지나서 집에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며칠간 부모님이 그날의 일을 언급 없이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시기에 어느 날 저는 의아함에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제가 통금 시간을 넘기고 들어와서 화나신 거예요? 한 번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시길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응? 무슨 말이니? 그날 통금 시간 직전에 집에 온 거 아니었어? 너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이미 집에 온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의 그 말에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그렇다면 부모님은 제가 통금 시간을 어긴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기에 부모님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농담이라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일단락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통금 시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마을의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왜 마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들었다던 제 방에서 들렸던 시끄러운 소리.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제가 통금 시간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저를 잡으러 집에 찾아왔던 그들이 아니었을까요? 친구의 아버지를 구멍 안으로 내던지던 그 의문의 사람들 말이죠. 그때의 기억이 생각날 때마다 아직도 아찔하고 오금이 저립니다. 그날 그들이 말하던 방에 없던 소년. 그것은 바로 저였을 테니까요. 만약 그날 제가 그들에게 통금 시간을 어긴 것을 들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루아의 오묘한 피해 스테이크. 네 번째 이야기. 통금 시간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모두 맛있게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에서 고객님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무서우셨나요? 저는 마지막에서 마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들이 말하던 방에 없던 소년이 자신이었다는 반전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동네의 내부에 이런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섬뜩했고 주인공 역시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소름 끼쳤습니다. 이번 편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세계가 상상하게 만드는 묘한 공포감이란 것이 어떤 건지 잘 느끼게 해준 일화였던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간담이 서늘하고 짜릿해지는 맛있는 공포맛 스테이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공포 맛집 루아에서 오묘한 디너를 즐겨보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